204페이지 볼까요? 204. 좀 쉬는 시간에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7번 볼까요? 자꾸 반복해서 하면 되죠. 원래 처음부터 뭐 잘 되는 건 없고요. 우리가 배울 양은 많아도 차근차근 아까 배웠던 개념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기초과정에 수업했던 내용 기본 과정에 또 제가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그러면 그 여러분은 뭐 기초 본 수업 받고 동영상으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따로 정리하고 그리고 기본 과정에서 이 내용을 또 듣게 되는 거니까 기본 과정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잘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또 3월 달에 심화 과정에 공부를 처음 하러 오는 사람에 비해서는 여러분 뭐 거의 입에 불이 나올 정도가 될걸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반복하고 기본 때도 반복하고 심화 때 또 물어보면 막 대답을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공부는 원래 처음 먼저 시작하는 데를 항상 잘하게 마련이거든요. 성실하게만 잘 따라오면. 자, 무효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7번 봅시다. 무효는 뜻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이게 무효. 그리고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항상 무효하면 꼭 세 가지 성질이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효 사유 갑시다. 무효 사유로 첫 번째 권리 능력 없을 때.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지난번에 법률행위 요건을 공부했죠. 법률행위 요건으로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었는데 성립 요건 세 가지가 뭐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다음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갖추는 거죠. 능력 세 가지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사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거. 자, 그러면 그 능력의 세 가지가 있는데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 중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으니까 여기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 확가적사 얘네들은 다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확정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적법하지 않을 때, 사회적 타당성이 없을 때 얘는 다 무효 사유. 세 번째가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로 3개 배웠죠.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이 중에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그게 사기 강박. 얘는 무슨 사유죠? 취소 사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법률행위 요건을 잘 외워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 가지고 무효 사유, 취소 사유를 구별하면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능력 세 가지가 뭐였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인데 첫 번째가 권리 능력 없을 때. 이게 권리 능력은 뜻이 뭐예요? 권리 능력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권리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로 뭐가 있다? 사자. 권리 능력이 없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얘는 무효. 그다음 행위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죠. 이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무효 사유가 아니고. 그다음 의인사 능력은 뜻이 뭐죠? 의인사 능력의 뜻 제정신이어야 한다. 제정신이어야 한다. 그리고 의인사 능력이 없는 경우로 뭐 배웠죠? 그게 명정이죠. 명정 상태, 술에 떡이 된 상태 말하는 겁니다. 명정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다음에 확가적사 순서를 정리하면 돼요. 확가적사. 첫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행기에 와서도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면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 다음에 가능성에서 2개 배웠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중에 무효가 되는 게 있었죠. 그게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다음 적법성에서 단속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되고 효력 법규를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보통 강행 법규에 위반한 경우에 무효이다. 이때 말하는 강행 법규는 무슨 법규를 말한다고요? 효력 법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에도 2개 있죠.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이렇게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 순서에서 쭉 해서 무효사유 뽑아내시면 되고. 그다음 좀 전에 배웠던 비유, 무선. 비유 이게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죠. 그다음 통정, 무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총 무효사유 몇 가지예요? 9가지. 권리 능력 없을 때, 의사 능력 없을 때, 확정할 수 없을 때,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유, 무선, 통정, 무선 이렇게 몇 개?
아홉 개. 가짓수 기억하는 것도 외우는데 크게 도움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할 수 있어야 되죠.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자, 그러면 먼저 절대적 무효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자꾸 틀리면 안 돼요. 다시. 절대적 무효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절대적 무효. 그다음에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자, 그러면 이 무효 사유 9가지 중에서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건 몇 개 있어요? 상대적 무효. 여기 다 써놨죠? 이거죠. 비통이 비통. 비진이 표시의 경우에 비유, 무선, 통정, 무선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만 상대적 무효고 나머지 것들은 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자, 이렇게는 다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다음 비통 두 가지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상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항상 쪽수 많은 게 원칙입니다. 쪽수 많은 게. 그럼 무슨 무효가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무효 파트에서 아까 무효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인데 우리 법에서는 무효인 놈을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제도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효의 재생이라고 그래. 무효의 재생. 밑에 내려오시면 204페이지 2번 무효행의 재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거기 서설에 4줄 나와 있는데 읽어봅니다. 자, 무효를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제도 3가지가 있는데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일부 무효의 법리. 두 번째 무효행위의 전환. 세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칠판 볼까요? 이게 무효의 구조예요. 무효의 구조. 일단 자, 무효의 특징 몇 개 있죠? 3개. 무효 사유 9개. 무효의 재생제도 몇 가지 있다? 3개. 이렇게 하면 무효에 관한 제도가 전체적으로 잘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이제 쭉 읽고 또는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대충이라도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책 듣거나 강의 끝나면 머릿속에 휙 내용이 날아가는 사람은 뭐에 차이가 있는 거냐면 전체 구조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를 공부할 때 무효는 특징 3가지가 있고 사유가 9가지 있고 재생제도 3가지로 되어 있구나. 그 전체 뼈대를 잘 기억을 하고 세부 내용을 들어간 사람은 내용이 끝나도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생겨 먹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칠판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요. 자, 무효의 특징 3개, 무효 사유 9개, 무효 재생제도 3가지. 7번 보고 지금 눈으로 잘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해봐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쭉 내가 없앨 테니까 쭉쭉쭉 따라오면서 자, 해봐요. 자, 그럼 무효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복습할 때 어느 게 복습인 거냐면 그냥 강의를 듣기면서 남는 게 없잖아요. 그건 그 힘만 드린 거예요. 힘만 드린 거고 꼭 정리해서 이렇게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 때 이걸 말할 정도까지 되어야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말로 표현해 내지를 못하면 그냥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셨죠? 안 풀리는 게 정상이라고. 성질 내지 마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강의를 오래오래 들어도 정리해서 남겨두지 않으면 문제는 안 풀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꼭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는 데까지 가야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자, 무효는 뜻이 뭐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두 번째, 무효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세 번째,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다음 무효 사유 9개 손꼽으면서 해볼까요?
이렇게 자기가 그 페이스가 늦어도 되니까 그 손으로 딱딱 꼽을 때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아는 거야. 자, 첫 번째 권리 능력 없을 때, 의사 능력 없을 때, 확정할 수 없을 때,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유, RR, 무선, 통정, 무선. 자, 이렇게 총 몇 가지 있다고요? 9가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오는 게 복습이라는 거예요. 강의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다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일단 절대적 무효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꾸 틀리지 말고.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자, 나머지 것들은 다 무슨 무효고? 절대적 무효고, 비통은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 그다음에 무효를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3가지가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자, 그럼 요 일부 무효의 법리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 3가지를 통틀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효의 재생. 무효의 재생. 자, 먼저 일부 무효의 법리 가보도록 합시다. 책 내려오시면 204페이지 있죠? 자, 거기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해서 137조 조문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137조 조문 읽어봅시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칠판 봅시다. 먼저 여기 와서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랬죠? 그러니까 즉 법률행위를 했는데 일부분은 유효하고 일부분은 무효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앞에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즉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그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을 볼까요? 자,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요만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효하고 여기는 무효예요. 다시 법률행위를 이만큼 했는데 여기는 왼쪽은 유효, 오른쪽은 무효라는 겁니다. 즉 법률행위 중 일부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 더 부합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들어갑시다. 얘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100평짜리 땅을 구한 거예요. 공장에 필요한 땅이 100평이어서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80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평짜리 땅인 줄 알고 평당 100만 원씩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80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몇 평이 없다는 거예요? 20평이 없는 거죠. 그러면 80평만큼은 계약이 뭐한 경우죠? 유효한 경우고 20평은 계약 체결 전부터 토지가 없는 거니까 20평만큼은 계약이 뭐인 경우다? 무효.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100평짜리 땅이 필요해서 100평짜리 땅을 찾아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80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80평만이라도 살까요? 다른 100평짜리 땅을 살까요?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몇 평이 필요했던 거죠? 100평이 필요했으니까 100평짜리 땅을 찾아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래 몇 평이 필요했었던 거죠? 100평이 필요했는데 80평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요 80평만이라도 산다, 다른 땅을 찾는다. 다른 땅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다 계약하지 않는 게 갑의 의사에 더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 자, 그런데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왼쪽 부분만큼은 일부분만큼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 중개사법 할 때 중개보수 상한 제한 규정 아직 안 배웠죠? 중개보수 상한 제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을 가져가 해봅시다. 자, 갑이 중개를 해주고 을로부터 중개보수로 8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중개보수로 80만 원 받았는데 실제 중개보수 상한 제한 규정에 따라서 갑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6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60만 원만큼은 계약이 무한 경우고 유효한 경우 1을 초과하는 20만 원만큼은 계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
즉 80만 원 다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인데 이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20만 원 부분을 빼버렸을 때 60만 원만큼은 서로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중개보수 최고 상한대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60만 원이었더라면 80만 원 안 주고 60만 원만큼은 서로 줬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60만 원만큼은 유효하게 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원칙은 뭐가 원칙이라고요?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요 유효한 부분하고 무효인 부분하고 일단 나눌 수 있고 그다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는 당사자에 뭐가 있으면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필기를 좀 해둘까요? 옆에 가다가 일부 무효 법리 옆에 보면 쓸만한 공간이 되죠. 자, 거기다가 요 도형 내용은 빼고요. 그림 내용은 빼고 요 뒤에 것만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좀 204페이지 137조 조문 왼쪽에 보조단 여백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거기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둡니다. 자, 그럼 쓴 거 확인해 봅시다. 지금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한 거죠?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자, 천천히 마저 쓰시고 일부 무효의 법리. 자, 다시 칠판에 와서 이렇게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그럼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가 뭐예요? 그럼 이거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는 법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얘는 정리를 해서 나중에 사례 나오고 판례 나올 때마다 계속 적용해서 써먹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법리라고요? 일부 무효의 법리. 그럼 크게 보면 무효는 뜻이 뭐죠?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인데 이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을 유효하게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인 놈을 유효하게 바꿔주는 거니까 이거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효의 재생, 제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세요.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자, 무효행위 전환은 138조인데요. 무효행위 전환 좀 읽어보겠습니다. 138조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셨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다시 7번 볼까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진짜 뭔 말이지 이거?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거 뭔 말이 진짜 우리나라 말인데 암만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얘도 여백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자, 이건 뭐냐면 먼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이놈이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A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A라는 행위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는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면 즉 당사자에 뭐가 있으면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B라는 법률행위로 바꿔준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즉 A라는 무효인 행위를 B라는 행위로 바꿔주는 거니까 얘도 무효의 재생 맞죠? 무효인 걸 다시 유효하게 바꿔주는 거니까. 자,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쓰고, 자, 이거 필기했어요, 이거. 다시 무효행위 전환 138조에다가 이거 써야 됩니다. A라는 행위가 무효인데 B라는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에 뭐가 있을 때, 가상자 의사가 있을 때 B라는 행위로 전환시켜주는 걸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필기했으면 이제 펜 놓고 칠판 옵시다. 자, 먼저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갑하고 우리, 요거 갑하고 우리 부부지간인 거죠. 여기 남편, 저. 그러니까 부부지간인데 요 두 사람 사이에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커플이 있는데 그 애를 뭐 가지기 싫으면 이제 상관이 없지만 애를 가지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고 있는 거 실제 그 겪고 주위에서 보니까 이 두 부의 고통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를 가지고 싶은데 안 생기고 있는 경우. 근데 이 사람도 멀쩡해요. 여기도 멀쩡하고 여기도 멀쩡해요. 근데 안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관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보통 시험관하기도 저는 그게 되게 성공률이 높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커플의 경우는 7번째인가 8번째인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돼요. 한 번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도 다 깨먹고 거의 없어요. 이제 애가 안 생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애를 가지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이제 병인 미혼모 애를 낳는데 키울 능력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난 깐난애기 정을 갑의 집 앞에 두고 간 거예요. 이런 가끔 연속극 이런 것도 나오죠. 그 애를 어디다가 담아가지고 집 앞에 뒀죠? 바구니 이렇게 담아가지고. 왜 바구니 이렇게 담을까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그 바구니 담아서 애를 집 앞에다 두고 그 여자가 이제 빨리 그 자리를 떠나요. 멀리서 지켜봐요. 멀리서 지켜보죠. 어디 뒤에서 지켜봐요? 전봇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애가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이제 막 혼자 울면서 가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이 내용인데 이 사람은 키울 능력이 모자라서 얘를 키워달라는 마음으로 갑의 집 앞에다 두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애가 없던 차에 잘 됐다 생각해서 애를 키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남의 애 데려다 키우려면 무슨 신고를 하고 키워야 돼요? 입양신고를 해야지. 입양신고. 근데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이게 타인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계자로 출생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남의 애임에도 불구하고 자계자로 출생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고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런 거 유효하게 안 되죠. 이런 거 유효하게 하면 뭐 마음에 들면 막 신고해 버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타인의 자를 자계자로 출생신고한 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무효는 뜻이 뭐죠? 무효의 뜻?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죠. 그러면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계자로 출생신고한 게 무효예요. 그러면 이 부모와 자 사이의 관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러면 갑하고 을은 법적으로 이 정에 대해서 부모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부모가 아니니까 친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얘는 자식이 아니니까 갑하고 을이 죽어도 상속 같은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그냥 무효로 딱 끝내버리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이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은 어쨌든 얘를 키워보겠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키워보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당사자의 의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다른 유의한 곳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고,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했을 때도 다른 유의한 곳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계자로 출생신고한 게 무효인데 이게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요 갑하고 을이 자계자로 출생신고하는 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입양신고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입양신고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례의 경우는 지금 요 남의 애를 이제 집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이제 갑하고 을이 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요 갑하고 을이 만약에 자계자로 출생신고하는 게 만약에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얘를 무슨 신고를 하고 키웠을 거라고 추측이 되죠. 입양신고를 하고 키웠을 거라고 추측이 되니까 당사자에게 뭐가 있다? 가상적 의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입양신고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요게 무효 행위의 전환이에요. 그럼 조문을 다시 해볼까요? 자, 요 입양 판례로 제가 풀어가지고 조문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이 말은 자계자로 출생신고한 게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즉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라면, 즉 자계자로 출생신고하는 것이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즉 입양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즉 입양신고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 제도 이름 뭐라고요? 무효 행위의 전환. 그럼 다시 봅시다. 무효는 뜻이 뭐예요? 무효의 뜻.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데 요 다른 법률행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다른 법률행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얘도 무효의 재생이죠. 무효인 놈을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가세요. 무효행의 추인 있죠. 무효행의 추인 찾았어요? 자, 얘는 몇 조예요? 139조. 139조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칠판 올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추인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건 추후 인정의 준말입니다. 추후 인정. 그러니까 추후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후 인정. 자, 그 다음에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니까 당사자가 추인해도 추후에 효력을 인정하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써먹을 만한 게 단서인데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동그라미 하시고 항상 의사표시는 알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인 한때를 밑줄 하시고 쓸까요? 추인 한때 밑에다가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썼어요? 자, 무효라는 걸 알고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끝에 갑시다. 이건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끝에 뭐라고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뭐로 본다고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걸까요? 추인한 때로부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내용이 뭐냐면 또 칠판 따라합시다. 먼저 A라는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무효. 그럼 무효는 뜻이 뭐죠? 또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추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했다. 그 추인했다는 말의 뜻이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건 맞는데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준다고요? 추인한 때로부터. 그럼 추인한 때로부터니까 써놓을까요? 그건 소급효다 장대효다. 장대효.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밑에다가 쓰면 되겠어요? 이거 소급효다 장대효다. 장대효. 그러니까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을 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주는 걸 무효 행위의 추인이라고 그래요. 다만 이때 좀 전에 일부 의무의 법리의 경우에 당사자 의사는 무슨 의사이면 됐었던 거죠? 가상적 의사. 무효행위 전환의 경우에도 당사자 의사가 무슨 의사이면 되는 거죠? 가상적 의사. 그런데 이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당사자 의사는 실제적인 의사이다, 가상적인 의사이다. 실제적인 의사죠. 왜냐하면 아까 요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했다는 게 실제로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진짜로 표시를 하는 거니까 이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당사자 의사는 무슨 의사이다? 실제적인 의사. 자, 이것까지 이렇게 필기를 해줄까요? 139조 밑에다가 먼저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한다고요? 추인한 때로부터.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를 진짜로 표시를 하는 거니까 이 당사자 의사는 무슨 의사이다? 실제적인 의사. 자, 이것도 얘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먼저 칠판을 볼까요?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할 때 가장매매 사례 배웠죠. 자, 그럼 이 그림 볼까요? 먼저 채권자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자기 친구들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친구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가장매매 계약은 무효.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을은 설사 등기부상의 소유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때 요 가장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래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주고 싶어서 을에게 네가 건물 소유권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고 을이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건물 소유권 가져가 이렇게 말을 했고 을도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추인이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제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인이 있으면 요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봐주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됐죠.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됐으니까 을도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매매 계약은 무효라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데 을이 건물 소유권 주고 싶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소유권 주고 싶어서 갑이 네가 건물 소유권 가져가거라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고 을도 알았다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봐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게 무효 행위의 추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무효인 놈을 다시 유효하게 바꿔주는 거니까 얘도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효의 재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무효의 재생제도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뭐죠?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자, 그럼 다시 그 일부 무효 법리 필기한 거 볼까요? 일부 무효 법리. 자,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런데 무와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인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는 게 무슨 법리라고요? 일부 무효 법리. 무효행위 전환은 뭐예요? 그거 아까 그 필기해 준 거 풀어서 말하시면 됩니다.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뭐가 있을 때 가상적 의인사가 있을 때 B라는 법률행위로 전환시켜 주는 거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무효행위 추인은 A라는 행위가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을 했을 때 뭐로 보는 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이게 뭐라고요?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를 좀 해봅시다. 취소 밑에 내려오시면 취소 205페이지 보시면 거기 취소에 의에서 두 줄 나오죠. 쓰지 마시고 205페이지 취소의 의 두 줄 먼저 읽어볼까요? 자, 그럼 칠판 봅시다. 아까 무효는 뜻이 뭐라 그랬죠?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이게 무효고 취소는 일단 이게 중요하죠. 일응 유효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이게 취소고요. 그러니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죠?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취소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효도 법률행위를 할 때 하자가 있고 취소도 법률행위를 할 때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걸 조금 이해하고 잘 넘어가셔야 될 대목인데 그럼 무효하고 취소를 비교를 해보면 무효도 법률행위 할 때 그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죠. 취소도 그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무효 쪽이 하자가 큰 경우일까요? 취소 쪽이 하자가 큰 경우일까요? 무효가 하자가 크다, 취소가 하자가 크다. 그럼 얘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면 갑이 계약을 체결할 때 참이슬 60병을 먹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 두 자 뭐죠? 이 두 자로 명정. 명정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 명정 상태니까 무효에 의해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 그다음에 갑이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착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착오는 뭐 할 수 있죠? 취소. 자, 그럼 이게 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명정 상태가 하자가 큰 거예요? 착오 일으킨 경우가 하자가 큰 거예요? 명정 상태가 훨씬 하자가 큰 거죠. 완전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무효 쪽이 훨씬 하자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는 하자가 워낙 커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그 하자가 있는 건 맞는데 무효에 비해서는 비교적 하자가 경미하다는 겁니다. 비교적 하자가 경미하니까 일단 이 취소의 경우는 일단 계약의 효력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취소권자가 생각해보고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취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는 무효 쪽의 하자가 크다, 취소 쪽의 하자가 크다. 무효 쪽의 하자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의 뜻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하자가 워낙 커서 얘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는 무효에 비해서는 하자가 비교적 경미해서 일단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는 말할 때 꼭 이 단어를 꼭 써야 됩니다.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 그다음 취소 사유 몇 가지 있었죠? 취소 사유 아까 무효 사유는 몇 가지? 9가지. 취소 사유는 3가지, 3개밖에 없죠. 자, 먼저 제한 능력, 그다음에 착오, 그다음에 사기 강박. 그러니까 제한 능력은 무슨 게 모자라다는 거예요?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 미성년자. 그럼 민사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자죠? 19세 미만자. 19세 미만자. 자, 다시 원래대로 와서. 그다음에 취소 사유는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3가지 뭐라고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즉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취소죠? 절대적 취소.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상대적 취소. 자, 그럼 여긴 상대적 취소인 거 몇 개죠? 상대적 취소인 거 2개죠. 2개. 그 2가지가 뭐죠? 차고 사기 강박. 조문 알면 끝나는 거죠. 차고에 가는 조문을 외쳐요. 109조. 조문 어떻게 되죠? 내중차 중무선. 사기 강박도 사강 취선이니까 얘네들은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제한격은 무슨 취소? 얘는 절대적 취소. 자, 그러면 요 취소는 2가지 중에서 뭐가 쪽수가 많아요? 상대적 취소가 쪽수가 많죠. 그러니까 쪽수 많은 게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뭐가 원칙이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취소는 뭐가 원칙이다?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취소의 체계는 이제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취소권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취소 추인이 있고 법정 추인이 있고 그럽니다. 이 2가지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취소 추인은 취소권자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제도가 법정 추인인데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정에서 취소권 내용을 배울 텐데 그 쉬는 시간에 조문 2가지만 좀 읽읍시다. 206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제일 위에 140조 조문 있죠? 그럼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146조가 있어요. 146조 찾았어요? 그 쉬는 시간에 그 146조 조문 2가지만 먼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미성년자 사례 보도록 하겠어요.